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육군이 운영하는 K2 흑표전차의 3차 양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간 성능 미달로 적용되지 못한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간 S&T 중공업이 제작한 변속기는 진동으로 구동축 베어링이 통째로 깨져나가는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T는 결함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면서 방사청은 독일제 RENK 변속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경 드디어 몇 년간 찾지 못했던 사업 지연 결함의 주범이 밝혀졌는데, 볼트 끼워 맞춤에서 위아래 구멍 얼라인을 안 맞춰서 틀어진 상태로 변속기가 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해서는 안 될 설계 실수를 그동안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함의 원인을 찾아냈으니 근본적인 개선만 하면 3차형 상품에서 국산 변속기가 들어가는 것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때마침 언론에서도 방위사업청이 S&T 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를 장착한 파워팩의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물량인 3차 양산 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할 경우 국산 변속기는 사장될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2 전차 54대 규모 3차 양산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가격 조정에 들어가 4월 분과위 회의를 거쳐 5월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양산 계획을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로 파워팩을 구성해 장착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후 3차 양산 물량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산 변속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와 생산업체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여전히 품질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인 반면 생산업체는 시험 방법이 너무 가혹하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양산의 최대 변수였던 혼합 파워팩에 대한 검증이 통과된 직후에도 양쪽의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가운데 상황은 오히려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국산을 우선 채택하자는 주장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부품의 원활한 수급과 후속 군수 지원, 수출을 위해 국산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업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K2 전차용 국산 변속기 개발업체인 S&T 중공업은 이미 상당수 숙련공들의 고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업체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넘게 차기 전차 생산의 발목을 잡아온 업체에 또다시 기준 변경 등을 허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재현될 가능성도 큽니다. K2 전차는 미국 크라이슬러사가 설계한 K1 전차와 이를 국내 기술로 개량한 K1A1 전차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고성능 전차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680대 생산이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거듭하다가 지난 2010년 합참이 중기 소요를 통해 총 324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 계약이 체결된 206대 외에 향후 3차 양산 물량은 118대로 예상됐지만 합참은 최종 5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추가 도입 필요성에 따라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100대를 양산하기로 한 1차 사업의 경우 국산 엔진 및 변속기의 내구도와 성능 미달로 사업 지연을 반복하다 2014년에서 2015년 독일제 파워팩을 단 K2 전차를 양산에 전력화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과 체계종합업체인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양산분 106대를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또 내구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K2 전차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K2 전차 2차 양산 계획을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로 파워팩을 구성해 장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차 양산이 시작돼 지난해 5월부터 군에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S&T 중공업 측은 적은 물량이라도 이번 3차 양산 사업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이 제시한 생산 내구도 평가 목표인 9,600km에는 못 미치지만 시험평가 당시 7,110km의 내구성을 증명한 바 있어 양산 단계에서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궤도 차량용 변속기 수명이 다하는 9,600km 이상을 험지 운행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성능만으로도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 충분히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속기 문제 해결은 K2 전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구매하고자 했지만 분쟁 지역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독일의 정책으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터키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터키 알타이 전차에는 독일의 MT-883 엔진이 장착돼 있어 이 역시 불가했습니다. 현재 K2 전차에 독일제 변속기가 탑재돼 있는데 국산 변속기로 변경될 경우 K2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K2 전차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의 유력 수주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마력급 파워팩은 국내 기술로 처음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시험평가에서 제작사가 신뢰받을 수 없는 행동도 있었지만 몇백억 원이 투입되었고 10년 이상의 기술 개발과 그 과정에서 얻어진 소중한 경험은 모두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고 국내 개발 변속기가 장착된 파워팩이 K2 3차 양산 사업에 사용되어 계속 진화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